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을 13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파면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죠. 전한기 씨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아직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이슈고 한편에서는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느냐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것이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제대로 규명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아니면 아닌 대로 더 이상 이것이 논란이 안 되도록 돼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네. 대통령 권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인데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걸 해결을 못하고 나중에 본인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계엄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계엄을 해가지고 그게 또 규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도 저걸 규명을 못할 정도면은 부정선거가 실체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규명이 불가능한 미제 사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뭐라면 좀 체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국민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이슈로 계속 다가가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도 선거 앞두고 이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당의 선거에 플러스보다는 부담이 된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또 본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의 현장에 또 가셔가지고 네. 좀 당에서는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으시더라도요. 국민의힘이 이 부정선거론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정선거론에 매몰됐던 분이 황교안 전 대표였거든요. 황교안 전 대표 때 박근혜 소위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론이다 이런 등등해서 매몰돼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론 얘기하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그 전신인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정당화되면서 심지어 광장에 있는 정광훈 목사 측근하고 그 세력하고도 손잡는 그런 상황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것을 간신히 바로잡은 게 누구였냐? 결국은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것을 절연했습니다. 부정선거론 제기한 사람들 다 당에서 퇴출시키거나 당직에 못 오르게 하고 다 밀어냈어요. 그 시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연전연패하던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제기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하는 발판을 만든 거였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차피 탄핵된 대통령이고 사실은 조만간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인데 이 정당이 아직까지도 이런 이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 일부에 주장하는 음모론에 빠져서 부정선거론에 매몰돼 있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절연하는 거에서부터 국민의힘의 환골탈태가 시작돼야 됩니다. 즉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대통령께서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행정적 수단을 가진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확인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아닌 대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의심 갖지 말라고 딱 하시든지 해서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소모를 하거나 아니면 분열을 하거나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못하신 그런 측면이 네.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그걸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절망적인 거거든요. 대통령까지 이렇게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타파하겠다고 하신 분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해결 못하면은 그럼 이걸 장관이 해결합니까? 국회의원이 해결합니까? 보통의 국민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움직이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문제는 사실이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고 사실이 아니면은 정말 근거 없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국민들이 개인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소모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집권을 누가 하든 또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거는 합의적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부간에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주어서 네. 사실이면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면 단죄하고 아니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아마 이분들한테는 모든 것을 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이거는 신앙, 믿음 이런 상황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순간을 넘어선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사실은 이런 의혹이 2012년에도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2012년 했을 때 졌거든요. 그 네. 문재인 후보가. 그때 김어준 방송인이 또 제기도 김어준 하기도. 방송에서 제기됐지 네. 김어준 씨가 주도했던 건 아니고 그걸 네, 주도한 제기했죠. 사람들이 네. 방송에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그 당의 의원들한테까지 찾아와서 저도 그때 만났고 했는데 우리가 시연까지 했어요. 프로그램을. 시연까지 해서 아니다 하고 저희 민주당은 그때부터 그분들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때 그분들 부정선거론에 매몰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했다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혀 미래가 없는 그 아주 극단적인 정당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떤 거짓이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제기하는 게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띄워보면 조혜진 의원님도 해보셨겠지만 자기가 이 선거에 이겼는지 전지는 느낌이 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길 선거인데 졌다고 생각하면 다 그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해서 재검표할 수 있거든요.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21대 국회에서 가장 근소하게 진 사례 중에 하나가 부평의 그 문병호 의원이 한 120여 표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재검표했는데 결국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없어요. 옛날 문학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하남에서 그분이 3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약간 그 동료분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분한테는 좀 굉장히 안 된 분이지만 네. 저한테도 정치적 선배님이고 해서 문세표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3표 차이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 투표가 현실적으로 수개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손으로 다 그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본인이 이 선거가 내가 이긴 선거인지 내가 이겼는데 결과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증거보전 신청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몇 번 시도가 있었지만 많지 않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한 분들한테 여지를 주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이 여지를 주면 줄수록 이런 음모론자들이 계속 기생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수 없는